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 시속 300km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TGB,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BT에 나가는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동안 이제 그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팬 여러분들이나 일반 대중분들에게 좀 많이 못 비췄어요, 얼굴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도 좀 활발히 다시 컴백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예. 갑작스럽게 이제 새로운 그 직업이 또 하나가 생기게 돼서 네.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몰두를 하다 보니까 네. 한동안 여러분들 제가 원래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들이나 방송들에 못 나갔었는데 그 사이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사실 거의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네. 이제 대학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고 교수 겸 이제 제가 하나의 관을 관장하는 관장이 됐는데 이게 반려동물학과, 네, 특수동물관, 네. 서울호서 전문학교라는 곳에 이제 반려동물학과 특수동물 전공 전임 교수 겸 관장이 돼서 이제 동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케어하는 사육사들에 대한 훈련, 교육들, 수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맡아서 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네. 특수동물학과 교수님이신데, 네네. 뭐 동물학과는 뭐 전국적으로 있겠죠. 근데 네네. 특수동물학과는 그렇게 뭐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려동물학과가 있고 그 안에 특수동물 전공을 네.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동물이라는 게 반려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야생개체도 있는데 이게 목적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이랬었을 때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반려견, 반려묘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제 생산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양이 잘못 말했습니다. 자, 생산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인 거죠, 실제로. 네, 생산성에 기여하는. 그래서 돼지, 소, 네, 이런 친구들을 생산동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들은 실제로 아직 반려동물까지는 아니지만 야생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테이밍이 되고 조련이 되고 사육이 된 친구들이 이제 특수동물 개체들이 조금씩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조금씩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와중에 이 특수동물 중에 양서파충류를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다가 한 11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를 주관을 하고 네, 그렇게 조금씩 저희 지식과 공부 배움을 늘려 나가다가 어느덧 이렇게 시간과 경험과 경력이 쌓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특별한 제안을 받게 돼서 특수동물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좋아하신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관심이 뭐 이렇게 많으셨던 거네요.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이제 학교 앞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이렇게 분양받는 것처럼 이제 거북이, 물거북이, 수생거북이를 이제 분양받고 이랬던 주변에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래 키운 친구들은 점점 없어지는 게 그 당시에는 희귀했던 어떤 그런 수생거북이, 반수생거북이를 키웠다가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너무 커지니까 네.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유기를 한다든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거북이 4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이 자라는 그 과정이 사실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북이와 파충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꾸준히 다양한 동물들을 관심을 갖고 키워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 복무, 네, 제가 방송 활동을 한참 하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 제 가수 생활에 어떤 슬럼프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소속사와도 소송도 하고 방송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슬럼프, 번아웃이 왔던 그 시기에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는구나, 실망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기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래야지 실망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한번 케어를 해보자. 근데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조차도 내가 잘 신경 써주지 않고 잘 케어해주지 않으면 아침에 침대 맡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똥오줌을 막 싸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는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조차도 조금은 약간 부담스러웠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만 잘 케어해주면 되는,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고 반응이 돌아오지 않고 교감이 되지 않더라도 나만 잘 케어를 해주면 되는 친구들 한번 키워보자.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거북이를 키웠던 기억이 났고, 그 중에 이제 또 도마뱀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공룡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 추억과 이상적인 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공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파충류가. 이 작은 공룡 파충류 도마뱀을 키워보면서 이 친구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야생개체고 특수동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이 살았던 사육 환경이나 기후나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법령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다 공부해야지만 이 친구들을 일반 가정에서 야생이 아닌 가정에서도 같이 키워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마치 제가 와인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와인의 어떤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와인이 몇 년도에 어떤 빈티지에 어떤 농장에서 얼마나 수확된 품종을 가지고 얼마나 희소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그때 기후가 얼마나 척박해서 얼마나 품종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와인의 가치와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파충류도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또 염색체와 연색체가 만나서 또 새로운 모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적인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충류에 빠지게 됐고, 그런데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파충류와도 소통과 교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공부를 하고 여러 마리 여러 종을 키우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될 것 같았던 생물과도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람들과도 그런 소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던 게 저한테는 이 파충류라는 친구들, 특수동물이었던 거죠. 파충류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네. 또 치유도 하면서 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실제로 키우는 것 자체가 사육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애니멀 테라피 케어 치료 같은 네네. 프로그램들도 많이 네네. 개발을 해서 이 동물을 케어하고 키우면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다, 나보다 약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사육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고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친구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네. 편하게 시작합니다. 짧으면 되니까. 네,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국내 힙합계 속사포 랩 원조이자 레전드신 아웃사이더님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 모든 상남자를 뵙고 인터뷰를 드리는 건데요. 또 아웃사이더님께서 실제 성격이 시원스럽고 남자답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뭐 대답하시겠지만 민감한 질문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노 코멘트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술은 잘하시죠, 원래? 네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 시속 300km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TGB,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 못하는 BT에 나가는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동안 이제 그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팬 여러분들이나 일반 대중분들에게 좀 많이 못 비쳤어요, 얼굴을. 제가 재작년에는 그래도 좀 활발히 다시 컴백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예. 갑작스럽게 이제 새로운 그 직업이 또 하나가 생기게 돼서 네.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몰두를 하다 보니까 네. 한동안 여러분들, 제가 원래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들이나 방송들에 못 나갔었는데 그 사이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사실 거의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네. 이제 대학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고, 교수 겸 이제 제가 하나의 관을 관장하는 관장이 됐는데, 이게 반려동물학과, 네, 특수동물관, 네. 서울호서 전문학교라는 곳에 이제 반려동물학과 특수동물 전공 전임 교수 겸 관장이 돼서 이제 동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케어하는 사육사들에 대한 훈련, 교육들, 수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맡아서 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네. 특수동물학과 교수님이신데, 네네. 뭐 동물학과는 뭐 전국적으로 있겠죠. 근데 네. 특수동물학과는 그렇게 뭐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학과가 있고 그 안에 특수동물 전공을 네.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동물이라는 게 반려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야생개체도 있는데 이게 목적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이랬었을 때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반려견, 반려묘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제 생산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양이 잘못 말했습니다. 자, 생산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인 거죠, 실제로. 네, 생산성에 기여하는. 그래서 돼지, 소, 네, 이런 친구들을 생산동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들은 실제로 아직 반려동물까지는 아니지만 야생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테이밍이 되고 조련이 되고 사육이 된 친구들이 이제 특수동물 개체들이 조금씩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조금씩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와중에 이 특수동물 중에 양서파충류를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다가 한 11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를 주관을 하고, 네, 그렇게 조금씩 저희 지식과 공부 배움을 늘려나가다가 어느덧 이렇게 시간과 경험과 경력이 쌓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특별한 제안을 받게 돼서 특수동물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좋아하신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뭐 이렇게 많으셨던 거네요.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이제 학교 앞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이렇게 분양받는 것처럼 이제 거북이, 물거북이, 수생거북이를 이제 분양받고 이랬던 주변에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래 키운 친구들은 점점 없어지는 게 그 당시에는 희귀했던 어떤 그런 수생거북이, 반수생거북이를 키웠다가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너무 커지니까 네.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유기를 한다든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거북이 4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이 자라는 그 과정이 사실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북이와 파충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꾸준히 다양한 동물들을 관심을 갖고 키워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 복무, 네, 제가 방송 활동을 한참 하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 제 가수 생활에 어떤 슬럼프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소속사와도 소송도 하고 방송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슬럼프, 번아웃이 왔던 그 시기에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는구나, 실망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기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래야지 실망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한번 케어를 해보자. 근데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조차도 내가 잘 신경 써주지 않고 잘 케어해주지 않으면 아침에 침대 밑에다가 똥오줌을 막 싸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는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조차도 조금은 약간 부담스러웠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만 잘 케어해주면 되는,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고 반응이 돌아오지 않고 교감이 되지 않더라도 나만 잘 케어를 해주면 되는 친구들 한번 키워보자.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거북이를 키웠던 기억이 났고, 그 중에 이제 또 도마뱀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공룡에 대한 어떤 그 추억과 이상적인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작은 공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파충류가. 이 작은 공룡 파충류 도마뱀을 키워보면서 이 친구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야생개체고 특수동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이 살았던 사육 환경이나 기후나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법령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다 공부해야지만 이 친구들을 일반 가정에서, 야생이 아닌 가정에서도 같이 키워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마치 제가 와인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와인의 어떤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와인이 몇 년도에 어떤 빈티지에 어떤 농장에서 얼마나 수확된 품종을 가지고 얼마나 희소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그때 기후가 얼마나 척박해서 얼마나 품종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와인의 가치와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파충류도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또 염색체와 연색체가 만나서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적인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충류에 빠지게 됐고, 그런데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파충류와도 소통과 교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공부를 하고 여러 마리, 여러 종을 키우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될 것 같았던 생물과도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람들과도 그런 소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던 게 저한테는 이 파충류라는 친구들, 특수동물이었던 거죠. 파충류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네, 네, 또 치유도 하면서 네네.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실제로 키우는 것 자체가 사육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애니멀 테라피 케어 치료 같은 네네. 프로그램들도 많이 네네. 개발을 해서 이 동물을 케어하고 키우면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다. 나보다 약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사육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고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친구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네.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도 공지 드린 대로 술 토크이기 때문에 가볍게 맥주 한 잔 네, 가볍게. 하시는 거 뭐 시청자님들이 뭐 이해하실 겁니다. 네, 이 정도는 제가 지금 퇴근을 했고요. 퇴근을 했고 네. 그런 의미에서 한 잔, 가볍게, 네, 네. 가볍게 하자. 목청이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주 네네. 안주 드실 드시죠. 시간입니다. 네, 드시죠. 저 안주는 잘 안 먹습니다. 음. 안주하면 중이십니까?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어쨌든 뭐 파충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 학교가 정말 소중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